요즘 RWA, 그러니까 그 실물자산 토큰화요? 그리고 뭐 사모대출의 온체인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잠깐 유행하다 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비즈니스가 시작된 현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수치로 답을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이플 파이낸스인데요. 최근 데이터 보니까 운용자산, AUM이라고 하죠. 이게 무려 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42억 달러라는 숫자가 그냥 뭐 코인 가격이 올라서 생긴 착시가 아니라 왜 온체인 자산 운용의 시작을 알리는 진짜 신호탄인지 그 실체를 데이터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관통할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메이플을 그냥 또 하나의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면 좀 본질을 놓치기 쉽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보다는 오히려 전통금융의 그 뭐랄까 자산운용사 있잖아요. 그 자산운용사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 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사례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자리 잡고 있죠. 이걸 이해하는 게 오늘의 첫걸음입니다. 온체인 자산운용사라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그 독특하다는 구조, 그거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뭐가 다른 건가요? 비유하자면 약간 최고급 레스토랑 주방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메이플은 크게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이는데요. 첫 번째 엔진이 바로 그 주방, 그러니까 기관 전용 퍼미션드 풀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대출을 받으려는 기관, 즉 셰프는 KYC AML 같은 신원 확인은 기본이고요. 전통 투자은행이 기업 재무제표 보고 사업 모델 뜯어보고 하는 것처럼 아주 엄격한 신용심사, 언더라이팅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는 쪽은 철저하게 검증된 실력 있는 셰프들로만 딱 한정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두 번째 엔진이 정말 재미있어요. 바로 레스토랑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인데요. 개방형 달러 상품인 시럽 USDC랑 시럽 USDT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일반 이용자들은 이 상품에 비교적 자유롭게, 그러니까 퍼미션리스하게 자기 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하, 전 세계 누구에게나 이 레스토랑에 투자할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와, 설계가 진짜 영리한데요. 돈을 빌려가는 차입자는 철저히 통제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출자는 개방해서 규모를 키운다. 근데 잠깐만요. 이게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건 아닐까요? 아무나 돈을 맡길 수 있게 열어두면 시장이 조금만 불안해져도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돈을 빼가는 일종의 뱅크런 위험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데이터 속에 숨어 있습니다. 메이플의 주장이 진짜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그 리스크가 더 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탐정이 된 것처럼 5개의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 이 온체인 자산운용사를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탐정이라니 재미있네요. 그럼 첫 번째 증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뭘까요? 첫 번째 증거는 현장에 남은 발자국입니다. 바로 대출 실행 기록이죠. 어떤 신용시장이든 가장 기본적인 건강 상태는 새로운 대출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손님이 없는 레스토랑은 의미가 없듯이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데이터는 어떤가요? 듄 애널리틱스 기반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메이플의 누적 대출 실행액이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여기서 총액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수치가 어느 특정 시점에 한두 개의 거대한 대출 때문에 확 부풀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기간에 걸쳐서 수많은 대출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누적됐다는 점이죠. 아, 그게 핵심이군요. 일시적으로 고수익률 보고 몰려든 단기 투기 자금이 아니라 진짜 사업을 하려고 자금이 필요한 기관들의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한다. 이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마치 그 레스토랑이 반짝 유행이 아니라 꾸준히 찾는 단골 손님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게 바로 메이플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수요에 기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인 거죠. 알겠습니다. 수요가 꾸준하다는 건 확인됐네요. 근데 기업들이 계속 돈을 빌리러 온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돈을 빌려줄 사람들도 그만큼 이 시장을 믿고 자금을 맡겼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이 신뢰를 바탕으로 모인 겁니까? 두 번째 증거,
운용자산을 보죠. 네, 두 번째 증거는 돈의 흔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 42억 달러라는 규모도 놀랍지만 그 구성이 더 흥미롭습니다. 분석 시점 기준으로 보면 개인이 접근하기 쉬운 셋업 USDC 풀에 약 26억 5천만 달러, 셋업 USDT 풀에 약 13억 달러가 모여 있고요. 그리고 기관 전용 담보대출 풀에 약 4억 6천만 달러가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개인이 접근하기 쉬운 달러 풀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거네요. 이건 마치 은행이 수많은 개인 고객들의 예금을 모아서 그걸 바탕으로 엄선된 우량 기업에 대출해주는 구조랑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바로 그 구조입니다. 개인들의 작은 돈들이 모여서 거대한 기관 신용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온체인 자산운용사라는 관점이 빛을 발합니다. 전통적인 자산운용사는 분기별 보고서로 우리 펀드에 이만큼 돈 있어요 라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초 단위로 제 스마트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풀에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대출됐고 지금 얼마가 남아있는지 실시간으로 공개되니까요. 운용사 입장에선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 투명성이 바로 신뢰의 기반이 되는 거군요. 좋습니다. 수요도 있고 돈도 모였고. 근데 잠깐만요. 42억 달러라는 돈이 모였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그냥 마케팅으로 부풀려진 숫자일 수도 있잖아요. 이 돈이 진짜 대출로 나가서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금고에 쌓아두고 우리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건가요? 세 번째 증거를 봐야겠네요. 세 번째 증거는 자본 효율성입니다. 즉, 모인 돈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동률 데이터죠. 예치된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출에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기관 담보대출 풀의 경우 가동률이 꾸준히 90%에서 9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0%요? 잠깐만요. 은행 예대율도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돈이 들어오면 거의 90% 이상이 바로 대출로 나간다는 건데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갑자기 돈을 빼달라는 사람이 몰리면 어떻게 대응하죠? 너무 위험하게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메이플의 운용 전략이 드러납니다. 실업 USDT 풀은 심지어 95%를 넘어서기도 해요. 하지만 규모가 가장 큰 실업 USDC 풀은 의도적으로 약 55%에서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말씀하신 갑작스러운 자금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동성 완충지대를 마련해둔 겁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계인 거죠. 아하. 이 데이터는 메이플이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대출 수요와 유동성 공급 사이의 균형을 매우 섬세하게 맞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풀의 특성에 따라 가동률을 다르게 관리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자, 수요도 있고 돈도 모였고 그 돈이 열심히 일도 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네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야 할 네 번째 증거로 넘어가죠. 그래서 수익은 바로 실현 수익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실제 통장에 찍힌 돈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연이율, APR 같은 건 예상 수익률일 뿐이잖아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예측치에 불과하죠. 진짜 중요한 건 실제로 차입자가 상환한 이자를 추적한 데이터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메이플이 유동성 공급자, 즉 LP들에게 지급한 누적 이자가 1억 2,8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와,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유튜브 광고에서 월 1,000만 원 버는 법 이런 영상을 보는 거랑 실제로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찍힌 월급 명세서를 보는 것의 차이네요. 당연히 후자가 진짜죠. 맞습니다. 이 수치가 강력한 이유는 이게 예측치가 아니라 온체인상에서 대출 상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기록되는 그야말로 실현된 현금 흐름이라는 점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전통적인 자산운용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검증 가능한 현금 흐름 데이터는 투자자에게 엄청난 신뢰를 줍니다. 이만큼 벌 수 있다가 아니라 이만큼 벌었다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 모든 게 투자자에게는 좋아 보이는데 정작 이 사업을 운영하는 메이플 자체는 돈을 벌고 있는 건가요? 초기 성장을 위해서 그냥 VC 투자금만 태우고 있는 건 아닌지, 즉 자생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증거, 프로토콜 매출을 보죠. 마지막 관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메이플은 대출을 실행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발생한 수수료가 쌓이는 메이플의 트레저리, 그러니까 금고의 누적된 프로토콜 매출이 1,400만 달러 이상이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약 19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 자체보다 중요한 건 이 수익이 토큰 보조금 같은 외부 지원 없이 플랫폼의 핵심 비즈니스 활동만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겠네요. 자산운용사가 고객 자산 운용해주고 운용 보수를 받는 것과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온체인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네, 이것이 바로 메이플이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구조를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탐정처럼 살펴본 5가지 증거를 한 번에 모아보겠습니다. 첫째, 꾸준한 발자국, 즉 누적 대출 17억 달러 이상은 지속적인 수요를 의미하고요. 둘째, 거대한 돈의 흔적, AUM 42억 달러는 신뢰 기반의 자금 유치를 보여줍니다. 셋째, 쉴 틈 없이 일하는 돈, 높은 가동률은 효율적인 운용 능력의 증거죠. 넷째, 실제 찍힌 입금 내역, 누적 이자 지급 1억 2,800만 달러 이상은 실현된 현금 흐름을 증명하고요. 마지막으로 운용사의 월급, 프로토콜 매출 1,400만 달러 이상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증거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데이터 조합이 내리는 판결은 명확합니다. 메이플은 이제 단순히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이라는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그보다는 온체인 신용 레이어 위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자산 운용사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돼서 실시간 회계 감사와 감시가 가능하고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전통 금융의 중개기관 없이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용시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통금융, 즉 트래파이의 자산운용 방식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그렇군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왜 온체인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고수익률이라는 광고 문구만 쫓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의 증거들을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과거 디파이 1.0 시대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까의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까의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메이플은 그 전환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는 선두주자인 셈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온체인에서 모든 게 투명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대출의 본질적인 신용 리스크,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기관이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못 갚을 위험 자체가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특정 자산이나 소수의 차입자에게 대출이 집중되는 집중도 리스크 문제, 그리고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을 때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상환 구조가 과연 잘 작동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온체인 이퀄 무위험이라는 오해는 절대 금물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잠재적 리스크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메이플의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온체인 자산운용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서 시작된 현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온체인 금융상품이나 RWA 관련 프로젝트를 보실 때 단순히 광고하는 수익률 숫자만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5가지 프레임워크를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제안이네요.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는 거군요. 대출은 꾸준히 실행되고 있는가? 자금은 안정적으로 모이고 있는가? 모인 자금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 실제로 수익이 발생해서 지급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 자체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자의 관점을 넘어서 이 시장을 분석하고 만들어가는 분석가나 운용자의 관점에서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새로운 창이 되어줄 겁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진짜고 어떤 프로젝트가 거품인지 가려내는 자신만의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